아무리 자식이 왼수다 뭐 이런 말이 있어도 애를 다 낳아서 큰 문제 없이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왼수라고 생각하면 자식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부처님 태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태몽을 믿으시나요? 태몽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태몽 꺼 보셨어요? 애들 낳을 때? 그게 이제 무슨 뭐 가족이 대신 꺼준다.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정이나 외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요. 저도 얘기만 많이 들었지. 그래서 태몽을 꾸는 사람들도 있고 태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에너지 말고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운에 의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꼭 태몽 아니더라도 만약에 집안에서 사람을 들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별로 맞는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혼시키고 이럴 때 사위를 본다거나 아니면 며느리를 본다거나 이러면 이제 상견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계속 갈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은 계속 안 가기도 하는데 대체로 계속 갈 사람을 가지고 상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혼인이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는 것 중에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탄생은 내가 결정한 거 아니고 죽은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로그아웃하고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의미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아니 해보니까 그렇지 않던가?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제 상견례라든지 무슨 뭐 약혼을 한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요즘은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결합과 결합, 그러니까 에너지의 결합이죠.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에너지,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운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만 살다가 뭐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 집에 살아요. 그러면 체계가 바뀌겠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꼬쟁이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못 돌아다니고 의관을 정지해야 되고 이게 집인가 회사인가 이러면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 다들 좀씩 바뀌겠죠.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라도 바뀔 거예요. 밑에 사람도 어렵잖아. 위에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밑에 사람도 어렵잖아요. 내 자식이면 계속 본 게 오래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식도 편입된 건데 걔는 시작부터 이렇게 편입이니까 쭉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 자리가 꽉 채워진 거고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지. 제가 치과 이렇게 전에 이를 바꿨는데 임플란트를 한 것도 아니고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더 씌우는 거. 근데 그거 한 뒤부터 아무튼 별로 안 좋아요. 이빨에 뭐가 자꾸 껴. 그게 이제 벌어지는 거야. 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거면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영구치면 이게 올라오면서부터 지들끼리 꽉 밀어가지고 탁 해놔가지고 거의 틈이 없어요. 거의 틈이 없어. 그리고 저는 그거 있잖아. 이에 뭐 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내가 싫어해서 내가 고기도 안 먹는 사람인데. 고기를 안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고기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두 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우리 때만 하더라도 형편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던 시절이어서 물론 내가 90년대생이긴 한데 내가 약간 풀리던 시절이어서 우리 때 곰탕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내가 곰탕을 싫어했다고. 왜냐면 그거 한번 끓이면 막 한 보름씩 막 먹는데 그 허연 그 쌀뜨물 같은 국물에 이렇게 기름 떠 있고 아유 나 그게 싫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파 같은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어렸을 때 파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곰탕도 싫은데 거기 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그게 또 이에 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별로 치아가 안 좋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땡땡한 거 씹는 거 싫어해. 뭐든지 땡땡한 거 싫어해.
그래서 그래서 고기를 그 곰탕하고 또 하나는 이 땡땡하고 이에 껴가지고 안 먹는 거거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싫은 거지. 그 싫은 인식이 강화되니까 나중에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먹었었어. 잘 먹었었어. 생각해 보면. 근데 한 10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안 먹어도 전혀 우리는 뭔가 땡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싫은 거야. 마치 길 가는데 외국인이 말 시키는 것처럼 싫은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시켜? 지가 알아서 찾아가지. 그래서 그런 거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치과 치료를 받고 나니까 좀씩 뜨더라고. 이게 깎아내고 갈아내고 끼니까 좀씩 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영구치가 올라올 때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적응이 돼서 편해지는 거지. 그런데 그 뒤에,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지.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는 제가 치과 치료 받는 것처럼 뒤에 나중에 이렇게 갈아내고 들어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10년 있어도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뭐 20년이 돼도, 그러니까 사위는 평생 손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며느리가 뭐 딸 같아요. 뭐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몰라. 부부는 그렇게 될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식하고 아무튼 들어온 사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애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부모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임신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끼리 이렇게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태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조짐이 조짐. 그래서 그게 태몽이 되기도 하고 저 충돌이 본격적인 충돌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기운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를 때 그러면 나중에 사산하거나 유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왼수다 뭐 이런 말이 있어도 애를 다 낳아서 큰 문제 없이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왼수라고 생각하면 자식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 나만 이 생각일까? 이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 근데 자식은 사실 그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 같고 부모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쌍방과실의 쌍방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더 많아서.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거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는 어차피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반기에 놓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왼수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지금은 우리가 과도기라서 점점 그런 게 없어지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식이 부모 말을 다 따랐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대학 진로 이것도 나 어디 가고 싶어요. 웃기고 있네. 너 여기 가. 이러면 가는 거였었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도 여러분이 그랬는지 여러분 위에 세대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 이러면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슨 뭐 누구를 좋아해요 뭐 어떻게 결혼시켜주세요 안 돼 하면 안 됐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뀌었죠. 애를 뭐 진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근데 애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 문제 정도는 손 못 대죠. 손 못 대죠. 결혼만 그런 게 아니고 손자 낳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손 못 대잖아요. 좀 낳았으면 하는 연세 드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그래도 손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도 세게 말을 못 하죠. 시대가 지금.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시어머니나 이런 경우는 이 시어머니가 애 잘 들어서는 약을 이렇게 사다 주니까 보약 같은 거 며느리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애가 그냥 들어서서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요즘 맞벌이하고 뭐 이런 거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계산을 해요. 나름의 계산이 있어. 여러분 때는 외벌이라서 그냥 생기면 낳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시대가 또 바뀌어서 지금은 계산을 하는데 이제 계산하다가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 못 낳는 분도 있고, 계산대로 잘 낳는 분도 있고, 뭐 별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아니, 다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이렇게 태몽이 들어오는데, 태몽이 강조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교랑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태몽 문화는 불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교는 부모의 기운 플러스 부모 플러스 그다음에 자연이 결합돼서 애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실험실에서 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어떻게 했더니 생명체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땅하고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별기운. 별기운. 아니, 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교에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부모 다음에 여기 자연에서는 별기운하고 그 다음에 땅이에요. 그래서 신토부리라는 말이 있고, 땅하고 몸하고는 둘이 아니다. 부모를 제외하고, 그리고 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뭐 사람이 죽으면 뭐 별이 떨어졌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별은 태양보다도 훨씬 대단한 놈들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사람 하나 죽었다고, 뭐 제갈량 죽었다고 뭐 별이 떨어지고, 별이 알겠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동전만하게 보이지만, 태양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보면 지구는 안 보인다니까요. 지구는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별에서 태양보다 엄청나게 더 강력한 이런 에너지를 가진 별이 사람 죽었다고 떨어진다는 게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근데 그런 식의 썰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사실은 그 동중서에 천인 상관설 이러는데, 하늘과 인간은 서로 교감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인내천, 소우주다. 소우주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작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구랍니다. 물론 뭐 우주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는 받았겠지만, 그거를 뭐 모사하고 있다는 둥, 1년에 360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360일이 있으니까 인체에는 뭐 경혈이 360개가 있고 뭐 어쩌고 다 개구라죠. 그거야 뭐 지축이 변화하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꼭 360일이라는 게 있나?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하루가 360일인 거는 몇 개 없을걸? 1년이 360일인 행성은 몇 개 없을걸? 다 다르겠죠. 공전주의가 다르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 굴한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들이죠. 세상 편할 때. 그래서 땅하고 이 별기운이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는 부모라고 하는 기본 진료 플러스 이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이제 좋은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안 좋은 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청탁 수박이 있다. 그러니까 기운에는 맑은 기운이 있고 약간 탁한 기운이 있다. 탁한 기운 걸리면 경기 끝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아주 궁극적 본질에서 보면 인간은 평등한데,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어떤 거는 좋고 맑은 기운을 많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탁한 기운을 많이 타고난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머리나 이런 거, 지능이나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외모 생각하면 돼요. 맑게 태어났으면 좋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정우성이 고졸인가? 고졸도 안 됐나? 고졸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도 그렇게 먹힐 수 있는 게 뭐냐면 탁월하잖아. 저는 그게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무기고 경쟁력이에요. 지금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지. 다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잘생기고, 그 다음에 늘씬늘씬하고, 재치도 있고, 그거 교육받는다고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숫기가 없잖아. 진짜요. 난 진짜, 내가 먹고 살라고 이러는 거지. 나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끼 있는 사람들이 있어. 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달라요. 달라.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도 오락부장 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렇게 뻔데 끼가 있는 애들이 있어. 잘 하는 애들. 그러니까 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좋게 봐요. 좋게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맑은 기운을 타고 나면 외모도 수려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가장 거지 같은 거는 이 유교의 논리 구조 안에서는 지능하고 외모가 같이 갑니다. 지능하고 외모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늘씬늘씬하고 얼굴도 잘생긴 놈이 머리도 좋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료에서 기운이 맑은 기운을 타고 나면 몸에도 그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고 정신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라든지 골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동아시아에 이게 강력하게 이런 상에 대한 문화, 어떤 형상을 보는 문화가 있는 게 사실은 그 기운이 좋은 형상에서 좋은 기운이 존재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기운을 타고나야 좋은 형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그렇게 보는 거고 터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산맥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보는 거고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골도풍이다. 선인의 뼈, 도인의 풍모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타고난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잘생겼다, 늘씬하다 개념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유교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유교에서 방정하고 그 다음에 기품 있게 잘생겼다 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크고 상체가 발달한 형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8등신 이게 아니고 한 6등신 정도. 그리고 이게 네모여야 되고 네모 선호가 있습니다. 방정하지. 지금 보면 저주받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런 얼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불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조선시대 불상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길상들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길상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보면 머리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약간 넙대대 스타일이지. 지금 보면 야 저기 혼자 사시길 잘했다 이런 느낌? 요즘 스타일로 보면 안 먹히는 얼굴이죠. 지금은. 근데 저게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먹혔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불상도 살이 빠지고 갸름해진다. 요즘 만드는 불상, 새로 만들어지는 불상은 옛날 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불상들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요즘 새롭게 만드는 아예 디자인을 새로 하는 불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훨씬 날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늘씬늘씬한 패턴들, 그래서 꼭 복 있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상들이 다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머리도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맨날 좀 머리가 나쁘고 뭐 약간 모질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세상을 잘 만나서 인터넷이 터지면서 더 이상 기억할 게 별로 없는 시절이 됐지. 그냥 찾아봐. 그러면 이제는 창의력이 힘을 쓰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누가 외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누가 책이 있느냐 없느냐, 책이 없다니까, 집에.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옛날 책은 찾을 수도 없어. 이게 책이 아주 거지같이 해가지고 찾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초시 같은 경우는 다 사설을 외워서 그냥 시험 보는 거거든요. 사설 외워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양반집에서 애들이 학교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한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게 한 5살 정도면 시작을 합니다. 5살 정도에 시작. 우리도 뭐 보통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한 5살 정도부터 한자를 익히기 시작해서, 근데 그 초시에 합격하는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야, 미쳤지. 그게 뭔 뜻이냐면, 거의 30년 가까이 사설을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사서 하면 논어맹자 대학중용 하면 굉장히 대단한 책 같지만 실제로 대학중용은 몇 장 안 됩니다.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논어도 요즘 책으로 보면 사서를 다 합쳐도 이 책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를 30년 가까이 이걸 외우고 있다고? 미친놈들. 왜 미쳤다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 죽냐면 40대 후반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데 30년 평생 다 쓴 거고 그게 양반이에요. 일반 민초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다 붙느냐? 아니죠. 또 대부분 떨어지죠. 그러면 논팽이 되는 거예요. 논팽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의 총량은 얼마냐? 이거예요. 이만큼. 이거 3분의 2. 맹자가 좀 두꺼워요. 맹자가 두껍고 논어까지는 별게 없습니다. 논어까지는 별게 없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한때 외웠잖아. 물론 못 외우지. 물론 못 외우지.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박사 이거 시험 볼 때 제2외국어로 사서가 필수예요. 사서가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는 못 외우더라도 이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했지. 노력을 했지.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 물론 뭐 그렇게 죽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는 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해봐야 이런 거 한 3분의 2 정도 그냥 외운 게 전부고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나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깨지지 않았으면 절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지금 이렇게 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옆으로. 왜? 그런 식의 시스템 안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선진국 지금이 이제 35,000불 되면 선진국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까지도 전부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버느냐? 노동 시간이 훨씬 많아. 여러분 세대 때만 하더라도 여자는 노동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노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수익이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1.5, 1.8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모든 선진국은 거의 맞벌이 구조입니다. 물론 엄청 잘 살거나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아니 뭐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야 사실 뭐 그건 맞벌이 할 게 뭐 있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만족과 행복을 위한 직업을 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돈을 떠나서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놀면 편할 것 같아요. 야, 좀 놀아봐. 그게 정년퇴직하고 영감님들이 망해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 막상 놀아보니까 한 6개월 놀아보니까 답답하고 별로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뭐 주식으로 벌었대 뭐 코인을 한대 이러다가 이제 들어갔다 홀랑 말아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에서 소득을 얻는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만족감이라 자기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 사회는 사실은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저는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 신라나 고려 때는 어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좀 다른 놈들이 있었던 거야. 다양하게. 그러니까 전공이 좀 달랐던 거야. 모든 사람이 이것만 읽고 있지는 않았던 거야. 거기에는 불교도 있는 거고, 뭐 돈 버는 놈도 있는 거고, 뭐 유교하는 놈도 있는 거고, 뭐 별놈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게 발전해 가거든. 시장이 커지거든. 그래서 독과점이지, 일종의. 독과점의 폐해로 결국 망해가는 게 조선 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유교 같은 경우는 이게 부모가 이걸 만들어내,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재밌어요.